나는 항상 생각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노력하면 보상이 온다고.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내 얼굴에 와인을 던지며 소리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하녀는 복종해야 해. 내가 감히,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28살, 이름은 지은. 서울의 변두리에서 자랐고 대학은 꿈도 못 꿨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을 키우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다. 그 집에 들어온 지 3년째였다. 부유한 사업가 부부의 집.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고 아내 그녀, 혜진 씨는 집의 여왕이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청소, 요리, 세탁. 하루 12시간 노동, 월급은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 하지만 그녀의 말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지은아, 이게 청소라고? 내 집은 돼지우리냐? 처음엔 참았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동생의 학비, 내 꿈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그녀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다. 손님 앞에서 뒤에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래라고 비웃었다. 남편과 싸우면 나한테 화풀이 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기다리게 하고 피곤하다고 짜증내며 물건을 던졌다. 나는 항상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왜? 내가 약자니까. 그녀는 돈과 지위를 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파티에서 모든 게 터졌다. 그녀의 친구들이 왔고 나는 서빙을 했다. 와인 잔을 들다 실수로 조금 흘렸다. 그녀의 드레스에. 이 미친년아, 그녀가 소리쳤다. 그리고 잔을 집어 내 얼굴에 던졌다. 붉은 액체가 눈을 스치고 뺨을 타고 흘렀다. 친구들이 웃었다. 혜진아, 너무 세게 하지 마.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녀가 주인을 무시하면 안 되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붉은 자국, 상처난 마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아무 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다. 여느 때처럼.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거만했다. 어제 일은 잊어버려. 내 잘못이니까. 나는 고개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 집을 떠날 거야. 하지만 그냥 떠나진 않을 거야. 그녀가 나를 그렇게 만든 만큼 그녀도 느껴봐야 해.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았다. 남편의 외도, 그녀가 숨기는 약물 의존. 3년 동안 본 게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 다물었다. 이제 그걸 이용할 때였다. 그 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 밤 10시 퇴근. 중간에 쉬는 시간. 꿈도 꾸지 마. 혜진 씨는 완벽주의자였다.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소리 지르고 음식이 조금만 덜 맛있어도 접시를 던졌다. 내가 먹어봐. 이 쓰레기 같은 거. 한 번은 그렇게 말하며 내 손에 음식을 쥐어줬다. 나는 먹었다. 굶주림보단 나았으니까. 그녀의 가족은 더했다. 시어머니가 오면 나를 노예처럼 부렸다. 지은아, 발 마사지 해. 나는 무릎 꿇고 했다. 혜진 씨는 옆에서 웃었다. 엄마, 이 애는 순종적이잖아요. 순종. 그건 공포였다. 실수하면 해고될까 봐. 동생의 수술비. 내가 모은 돈 전부 그 집에서 나왔다.
하지만 점점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 미러에서 내 얼굴을 볼 때마다 피곤한 눈, 주름진 이마. 28살인데 40처럼 보였다. 친구들은 없었다. 일만 했다. 가끔 동생과 통화할 때 언니, 그만둬라고 했지만 나는 괜찮아라고 거짓말했다. 혜진 씨의 남편, 민준 씨는 달랐다. 가끔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고 팁을 줬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다. 혜진 씨는 질투했다. 너, 내 남편 유혹하려고 한 번은 그렇게 의심하며 내 머리를 잡아당겼다. 아팠다. 하지만 사과받지 못했다. 그녀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내가 이해해 기해? 그녀의 삶은 호화로웠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나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았다. 다만 왜 나를 짓밟아야 하는지 이해 못했다. 그 와인 사건 후 나는 변했다. 출근할 때마다 그녀의 행동을 기록했다. 핸드폰에 그녀가 약을 먹는 시간, 남편과 싸우는 내용. 그녀는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했다. 의사 처방 없이 그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쓰레기통에서 빈 병을 받고 그녀의 방에서 더 많은 걸 발견했다. 그녀는 숨겼다. 이건 비밀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몰랐다 치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무기가 됐다. 다음 날 그녀가 또 화를 냈다. 커피가 왜 이렇게 뜨거워? 뜨거운 커피를 내 팔에 뿌렸다. 화상. 나는 참았지만 속으로 세웠다. 계획을. 먼저 민준 씨에게 힌트를 줬다. 부인께서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약은 잘 챙기시나요? 그는 의아해했다. 약. 무슨 약? 나는 착각했나 봐요 라고 물러났다. 씨앗을 심었다. 이제 기다릴 차례. 그녀의 파국이 시작되려 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쯤 됐을까? 내 안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매일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와인 냄새가 떠올랐다. 내 피부에 스며든 모욕. 하지만 나는 웃었다. 네, 부인, 표면적으로는?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일상은 엉망이었다. 낮에는 쇼핑, 밤에는 술, 남편은 출장 중에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걸 확인했다. 그의 서재에서 편지를 봤다. 사랑해, 다음에 봐, 여자 이름. 나는 복사했다. 핸드폰으로. 왜? 보험으로. 혜진 씨는 점점 불안해졌다. 지은아, 너 내 방 만지지 마. 그녀는 약을 더 숨겼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다. 그녀의 약물 의존은 심각했다. 한 번은 과다 복용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 내가 구급차 불렀다. 감사해라고 했지만 다음 날 내가 왜 그랬어? 프라이버시 침해야 라고 화냈다. 미쳤다. 그녀는. 나는 그날부터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친구들 모임에서 서빙할 때 일부러 대화를 엿들었다. 혜진아, 너 약 먹는 거 알아? 조심해, 친구가 속삭였다. 그녀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불안한 눈빛. 나는 그걸 이용했다. 다음 출장 때 민준 씨에게 익명 문자를 보냈다. 부인님의 건강을 확인하세요. 약물 문제예요. 내 번호 아니었다. 공중전화. 그는 돌아와 그녀와 싸웠다. 너 무슨 약 먹어? 그녀는 울며 부정했다. 누가 그런 소리 해? 지은이,
그녀가 나를 의심했다. 너였어. 그녀가 내 뺨을 때렸다. 아팠다. 하지만 나는 잔이에요 라고 말했다. 눈물 흘리며. 연기였다. 그녀는 미안해하지 않았다. 의심해서 미안. 하지만 조심해. 그날 밤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언니 곧 그만둘게. 동생은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안 끝났다. 그녀의 비밀이 더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 남편 회사에서. 나는 청소하다가 장부를 봤다. 숫자가 안 맞았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으로. 이제 때가 됐다. 그녀가 또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다. 지은은 내 노예야. 웃음소리. 나는 참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방에 들어가 약을 바꿔치기 했다. 아니, 그냥 숨겼다. 그녀가 찾지 못하게. 다음 날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내 약 어디 갔어? 소리 지르며 집을 뒤집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녀의 붕괴. 그녀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다. 약 없이 버티지 못했다. 떨림, 불면, 환각. 누가 내 물건 훔쳤어. 그녀가 소리쳤다. 민준 씨는 걱정했다. 병원 가자.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나는 정상이라고. 싸움은 잦아졌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내 역할은 완벽했다. 청소, 요리, 그리고 관찰. 그녀는 나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지은아, 너 최근에 이상하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나는 돼요. 라고 순진하게. 속으로는 웃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았다. 혜진이 약 중독이래. 누가 퍼뜨렸을까? 나였다. 익명으로 그녀의 SNS에 댓글. 조심하세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녀는 화를 냈다. 누구야? 하지만 찾지 못했다. 민준 씨는 왜도 사실이 드러날까 봐 불안했다. 나는 그 편지를 그의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녀가 발견하게. 그날 그녀가 울부짖었다. 너 이 새끼, 바람 피웠어. 싸움은 격렬했다. 물건이 부서지고 이혼 얘기가 나왔다. 나는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며 물을 가져다 줬다. 하지만 물에 약을 조금 넣었다. 아니, 그냥 상상했다. 나는 직접 손대지 않았다. 카오머를 기다렸다. 그녀의 횡령이 드러난 건 그 다음이었다. 회사 감사에서. 누가 제보했을까? 익명 이메일, 나였다. 증거 사진 첨부. 민준 씨는 충격받았다. 너 어떻게 이런 짓을? 그녀는 변명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만 늦었다. 경찰이 왔다. 조사. 그녀는 무너졌다. 지은아, 도와줘. 그녀가 애원했다. 처음으로. 나는 어떡해요? 라고. 속으로는 쾌감.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사직서를 냈다. 그만두겠어요. 그녀는 왜? 돈 더 줄게. 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라고. 그녀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그 집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복수야. 직접 손대지 않고 그녀 스스로 무너지게. 동생과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새 일자리. 하지만 밤마다 그 와인 사건이 떠올랐다.
내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이혼, 재판. 소문으로 들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정신과 카어머가 왔다. 하지만 나는 행복한가? 글쎄. 자유롭긴 하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 새 삶은 쉽지 않았다. 그 집을 나온 후 나는 카페에서 일했다. 아르바이트. 월급은 적었지만 자유로웠다. 주인님 소리 안 들어도 됐다. 동생은 대학에 갔고 나는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하녀는 복종해야 해.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트라우마였다.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이 상담사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복수했어요. 라고 속으로. 그녀의 소식을 가끔 들었다. 이혼 소송 중 횡령으로 유죄. 집은 팔리고 그녀는 혼자 살았다. 친구들은 떠났다. 한 번은 우연히 마주쳤다. 거리에서. 그녀는 초췌했다. 지은아 그녀가 불렀다. 나는 멈췄다. 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 사과. 하지만 늦었다.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지나쳤다. 속으로는 만족.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왜? 그녀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니, 나 자신을. 그 3년을 왜 참았을까? 더 일찍 떠날 수 있었는데. 그게 내 교훈이었다. 약자는 약자대로 살아야 해. 하지만 침묵은 독이야. 이제 나는 말한다. 내 생각을. 새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지시하면 잔돼요라고. 동생에게도 내 꿈 따라라고. 삶이 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남아.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이 아프다. 하녀, 가정부, 그들의 고통. 사회가 바뀌어야 해. 하지만 나부터. 나는 이제 강해졌다. 그 와인으로 세례받은 듯 그녀는 어떻게 지낼까? 병원 퇴원 후 작은 집에서. 후회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카어머는 왔다. 그녀가 던진 와인이 그녀 자신에게 돌아온 셈.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과거를 안고. 하지만 더 이상 짐이 아니야. 힘이다. 시간이 더 흘렀다. 1년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꿈이었다. 동생과 함께. 손님들이 왔다. 맛있어요, 라고.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가끔 옛 기억이 스쳤다. 그녀의 집, 그 호화로운 생활. 이제 그녀는 그걸 잃었다. 소문으로 그녀는 재활 중 약을 끊으려 애쓴다. 민준 씨는 새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혼자. 외로움. 그게 그녀의 벌이었다. 나는 복수에 만족했지만 공허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녀의 어린 시절. 부유하지만 사랑 없는 가정. 상상했다. 하지만 변명 안 돼. 그녀가 나를 짓밟았듯 그녀도 짓밟혔다. 순환. 나는 그걸 끊고 싶었다. 내 카페에서 직원들을 존중했다. 수고했어 라고. 그들은 행복했다. 한 번은 그녀가 왔다. 카페로. 지은아, 오 그녀가 말했다. 마른 몸, 피곤한 얼굴. 커피 한 잔 나는 줬다. 무료로. 왜? 그녀가 물었다.
과거예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고백했다. 스트레스, 질투, 불안. 미안해 반복했다. 나는 들었다. 하지만 용서.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그녀는 고개 끄덕였다. 그리고 갔다. 그 후, 그녀는 가끔 왔다. 대화했다. 그녀의 삶, 후회. 나는 들었다. 치유였다.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복수는 끝났다. 이제 화해. 글쎄. 하지만 적어도 이해. 삶은 복잡하다. 카페가 번창했다. 손님이 늘었다. 나는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동생은 졸업했다. 언니 덕분이야 이 말했다. 나는 내 덕분이라고. 서로 의지. 그녀, 혜진은 가끔 왔다. 커피 마시며 이야기. 그녀의 재활, 새 일자리. 상담소에서 일해 말했다. 피해자 도와 아이러니. 그녀가 피해자를 돕다니. 하지만 진심 같았다. 너 덕분에 깨달았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잔이에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내 복수가 그녀를 바꿨다. 민준 씨는 해외로 갔다. 새 가족과. 그녀는 이혼 합의금으로 살았다. 적지만. 충분해. 그녀가 말했다. 겸손해졌다. 나는 그녀를 봤다. 변한 사람. 하지만 내 상처는 희미해졌다. 시간 덕, 상담 덕, 이제 나는 강하다. 누가 무시하면 맞선다. 그건 안 돼요라고. 삶의 교훈. 침묵하지 마, 말해. 그게 자유야. 그녀와의 만남은 계속됐다. 친구. 아니. 지인. 하지만 그게 괜찮다. 과거를 직면하는 법. 2년 후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 아니, 과장. 하지만 지점이 생겼다. 나는 사장. 직원 5명. 존중. 그게 내 원칙. 그녀는 이제 상담사. 너처럼 피해자 상담해 말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이야기. 그녀의 후회, 내 치유. 그 와인, 미안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짖었어요. 라고. 거짓말. 하지만 용서 가까이, 삶은 계속. 동생은 결혼. 나는 축하. 행복. 하지만 가끔 밤의 생각. 왜 사람들은 아프게 할까? 권력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해하려 애쓴다. 그게 성장. 그녀는 새 삶이 고마워. 지은아 말했다. 나는 웃었다. 카어머는 돌고 돈다. 그녀에게 왔듯 나에게도 좋게. 이제 평화.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카페는 성공.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 베스트셀러. 아니. 하지만 읽혔다. 하녀의 복수 제목. 그녀가 읽었다. 미안, 다시. 우리는 친구 됐다. 이상하게. 하지만 치유.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강연. 피해자들에게. 말하세요. 침묵 마세요. 그게 메시지. 그녀는 옆에서. 나처럼 되지 마세요. 말했다. 아이러니. 하지만 진실. 삶은 변화. 상처에서 힘, 그게 내 여정, FIL20.
이제 모든 게 안정. 카페, 가족, 친구, 그녀와의 우정. 하지만 가끔 물음. 복수는 옳았을까? 그녀를 무너뜨린 게 하지만 아니었다면 변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 나는 자유야. 그 와인으로 시작된 여정. 끝났다. 당신은 침묵할 건가, 말할 건가? 그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